옛날 옛적 어느 한적한 마을에 민준이라는 이름의 건장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푸주간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산속에서 빛났습니다. 민준은 발길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까지 꿰뚫고 있었으며 날렵한 몸놀림과 정확한 활솜씨로 이름난 명사수였습니다. 멧돼지든 누르든 심지어 가끔 출몰하는 호랑이까지 그의 손을 벗어나는 짐승은 드물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푸주간에는 늘 신선하고 질 좋은 고기가 넘쳐났고 귀한 짐승의 고기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성실함에 대한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준의 작고 허름한 푸주간 앞에 고운가마 한 채가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녀는 바로 인근에서 가장 큰 세도가인 박찬판 댁의 젊은 부인 최낭자였습니다. 최낭자는 눈부신 미모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백옥처럼 흰 피부에 맑고 깊은 눈동자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넋을 잃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첫 부인을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던 박찬판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막대한 재물을 들여 서둘러 새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푸주간 특유의 비릿한 피 냄새와 짐승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문턱을 넘어 최낭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입은 값비싼 비단옷과 섬세하게 수놓인 장신구들은 거친 나무 기둥과 투박한 도마들이 전부인 푸주간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침 칼을 갈고 있던 민준은 예상치 못한 귀한 손님의 등장에 하던 일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선 최낭자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 선녀와 같았습니다. 민준은 순간 숨 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거친 손으로 칼을 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그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신분의 여인 앞에서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깬 것은 최낭자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당혹스러움을 알아차렸는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혹 이곳 주인이 민준이라는 분이 맞으신지요? 사냥 솜씨가 아주 뛰어나다는 명성을 익히 들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은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는 듯 맑았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민준입니다만 이렇듯 누추한 곳까지 귀한 분께서 어인 발걸음을 하셨는지요? 최낭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영감마님의 건강 때문에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요즘 영감마님께서 통 기력이 없으셔서 의원이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으십니다. 듣자 하니 깊은 산중에는 남성의 기력을 샘솟게 하는 신비로운 효능을 지닌 귀한 산삼이 자란다고 하더군요. 혹시 민준 씨께서 그 귀한 산삼을 찾아주실 수 있겠는지요? 민준은 그녀의 걱정 어린 얼굴과 간절한 목소리의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감마님의 건강이 편찮으시다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산삼은 워낙 귀하고 찾기 어려운 것이지만 제가 산속지리에는 발근히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민준의 흔쾌한 대답에 최낭자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 산삼은 제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값을 치른다 해도 부족할 터인데. 최낭자는 말끝을 흐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결심한 듯 한 걸음 더 민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건장한 어깨 너머로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후 그의 귓가에 자신의 입술을 거의 맞닿을 듯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은은한 난초 향기가 민준의 코를 간지럽혔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속삭였습니다. 만약 민준 씨께서 그 귀한 산삼을 찾아 제게 가져다 주신다면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룻밤 제가 민준 씨의 여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은밀하고도 대담한 속삭임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민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숨을 헉 들이마셨고 방금 전까지 붉어졌던 얼굴은 이제 터질 듯이 달아올라 마치 잘 익은 홍당무처럼 변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에 민준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고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최낭자의 너무나도 대담하고 은밀한 제안에 귀를 의심하며 크게 놀랐습니다. 그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고 얼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감히 천안 푸주간 주인이 고귀한 양반 덱마님과 밤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깊은 침묵과 혼란 끝에 민준은 최낭자의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그녀의 절박한 요청 앞에서 마법에라도 걸린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자 민준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채비를 갖추고 깊고 험한 산속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최낭자의 모습과 그녀가 속삭인 약속으로 가득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힘이 넘쳤습니다. 오랜 사냥꾼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감각 덕분에 그는 호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호박 산속을 헤맨 끝에 마침내 인적이 드문 깊은 골짜기,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영롱한 기운을 뿜어내는 바로 그 귀한 산삼을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내어 품에 안은 민준은 벅찬 마음으로 서둘러 박찬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 민준이 마침내 박찬판댁의 웅장한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쪽에서 젊은 하녀 한 명이 불쑥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하녀는 나이는 어려 보였지만 눈매가 날카롭고 어딘지 모르게 앙칼진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흙먼지 묻은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비시오? 행색을 보니 이 댁에 볼일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찌 함부로 마님을 찾으시는 게요? 지연의 쌀쌀맞은 태도에 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품속의 산삼을 생각하며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나는 민준이라고 하오. 여기 마님과 약조한 바가 있어 찾아왔으니 부디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민준이 간신히 말을 마치려는 순간 안쪽에서 최낭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냐? 아, 민준 씨.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낭자는 푸주간에서 보았던 소박한 모습과는 달리 화려한 색상의 비단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섬세한 장식이 달린 떨잠을 꽂아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향 내음과 함께 그녀의 구옥적인 자태는 민준으로 하여금 또다시 넋을 잃고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최낭자는 민준이 조심스럽게 내민 산삼을 건네받고는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산삼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이 방 안에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오, 세상에. 정말 귀한 산삼이군요. 이렇게 빨리 찾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 약속대로 이 은혜는 제가 꼭. 말을 흐린 최낭자는 민준의 손을 잡고 저택 안쪽 인적이 드물고 아늑하게 꾸며진 작은 방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듯한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가 감돌아 민준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자 민준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최낭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단단한 팔뚝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의 가슴에 자신의 몸을 살며시 밀착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민준의 귓가에 느껴졌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에요. 최낭자가 그의 옷고름을 향해 섬세한 손길을 뻗는 순간 민준은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함께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지만 동시에 이 위험한 관계가 발각되었을 때 닥쳐올 끔찍한 결과가 떠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몹시 당황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바로 밖에서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며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 두 남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리고 하녀 지연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큰일 났어요. 제가 금안복도에 놓여있던 귀한 청자 화병을 실수로 깨뜨렸. 어머. 지연은 방 안에 민준과 거의 부둥켜 안고 있는 듯한 최낭자의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소란과 지연의 등장은 방금 전까지 방 안을 감돌던 뜨겁고 은밀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산산조각냈습니다. 민준은 지연의 놀란 눈빛을 마주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흥분과 욕망은 사라지고 오직 만약 이 일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생한 공포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순간도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푸줏간에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최낭자를 밀치듯 뿌리치고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으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요. 민준 씨. 최낭자가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의 도망치듯 복도를 지나 저택의 정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위험천만한 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저택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던 민준은 얼마 가지 않아 길가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아까의 앙칼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어딘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준을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아까 방에서는 제가 너무 놀라서 죄송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대체마님께 무슨 일로 오셨던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기에 그 후미진 방에 단둘이 계셨던 겁니까?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겪은 아찔한 상황과 박 영감이 부재 중이라는 지연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어쩌면 이 하녀가 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최낭자가 박 영감의 기력을 돋울 산삼을 구해달라 부탁했으며 그 대가로 자신에게 하룻밤의 은밀한 약속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연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네? 마님께서 나으리를 위해서 산삼을 구해달라고 하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나으리께서는 지금 댁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급한 공무가 있다며 한양으로 떠나신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마님께서 왜 나으리를 위해 산삼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지연의 충격적인 말에 민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박 영감이 자리를 비웠다면 최낭자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위험한 제안을 한 것일까? 두 사람의 마음속에 똑같은 의문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단순히 이상한 것을 넘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표정으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나으리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흘이나 소식이 없으시니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마님께서는 영감마님의 행방에 대해 물어도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혹시 무슨 변이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요? 주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연의 모습과 최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지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말대로 정말 이상하군.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지연 씨를 도와 박 영감님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소. 내가 산길에는 누구보다 밝으니 혹시 산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도 있을 거요. 민준의 뜻밖의 재앙과 듬직한 모습에 지연은 안도감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품에 와락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지연은 박 영감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함께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소식을 묻고 인근 장터의 상인들에게까지 수소문했지만 박 영감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마치 연기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된 수색 속에서도 민준의 머릿속에는 문득문득 그날 밤 보았던 최낭자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위험한 약속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하자 민준과 지연은 결국 최낭자에게 직접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던 그녀의 태도와 박 영감의 부재라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그녀의 입을 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박찬판댁을 찾았을 때 최낭자는 그들을 맞이했지만 초조함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애둘러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마님,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영감마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날 제게 산삼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연 아가씨에게 듣기로는 영감마님께서는 그때 이미 댁에 안 계셨다고 하던데요.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낭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더니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흐흐. 맞아요. 민준 씨 말이 맞습니다. 영감께서는 그때 댁에 계시지 않았어요. 사실 요즘 영감께서는 저를 거의 찾지 않으십니다. 밤이 되면 늘 기방에 가셔서 젊고 아리따운 기생들과 어울리느라 저 같은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귀한 산삼이라도 구해다 드리면 다시 제게 마음을 돌려 옛정이라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되고 어리석은 기대를 했던 겁니다. 제 외로움이 너무 컸기에 민준 씨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약속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최낭자는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외롭고 처량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아래 감춰진 그녀의 깊은 슬픔과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아내를 외롭게 방치한 박 영감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마님,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영감마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영감마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분의 행방부터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위로와 약속에 최낭자는 눈물 젖은 눈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런데 제가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영감님이 안 계시는 동안 밤이 되면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혹시 영감님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며칠간 이 저택에 머물면서 저를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댁, 특히 젊은 부인만 있는 집에 외간 남자가 머문다는 것은 오해를 사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떠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참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영감마님을 찾을 때까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해가 없도록 저는 사랑채나 바깥채의 방에서 지내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뒤숭숭한 마음과 낯선 잠자리 탓에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이라도 쐴까 하여 조용히 바깥의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달빛 희미한 저편 안채 쪽에서 누군가 은밀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분명 최낭자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민준이 들어본 적 없는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끌린 민준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들려오는 안채 담벼락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최낭자는 구칠이라는 이름의 사내와 함께 박 영감을 해칠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범행을 자신, 즉 민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감만 처리하면 이 모든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그 푸죽간 놈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놈이 걸리적거리면. 걱정 마. 그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이미 그놈이 나를 탐내 영감을 해친 것처럼 꾸밀 판은 다 짜두었어. 산삼이니 뭐니 하면서 접근한 것도 그놈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지. 마침 그놈이 여기 머물고 있으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거야. 그들의 대화를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낭자와 구칠은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박 영감의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처음부터 치밀하게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최낭자가 흘렸던 눈물과 외로움에 대한 호소는 모두 민준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산삼이니 기방 출입이니 하는 이야기들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민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저 아름다운 여인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사내였으며 그들의 더러운 계략에 이용당한 한낱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민준은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 속에서 오히려 뜨거운 분노와 결의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박 영감을 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최낭자와 구칠의 미래가 끝난 후 민준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구칠의 뒤를 그림자처럼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구칠은 익숙한 듯 험준한 밤 상계를 헤치며 깊은 곳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는 가운데 동굴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횃불을 밝혀 안으로 들어선 구칠의 뒤를 따라 민준도 조심스럽게 동굴 안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박 영감이 입에는 재갈이 물리고 온몸이 붉은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칠은 쓰러진 박 영감을 발로 툭툭 차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영감? 당신 재산은 이제 곧 우리 차지가 될 테니 편히 가시오. 구칠이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단검을 꺼내 박 영감을 향해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민준이 쏜살같이 뛰쳐나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춰라. 이 천벌 받을 놈. 예상치 못한 민준의 등장에 당황한 구칠은 곧바로 악랄한 표정을 지으며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구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 두 사내의 목숨을 건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구칠은 거구에다 힘이 장사였고 그의 거친 공격에 민준은 몇 번이고 위험한 순간을 맞으며 점차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칠의 주먹에 옆구리를 맞고 휘청이며 넘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동굴 입구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지연이었습니다. 밤늦도록 민준이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잠 못 이루던 그녀가 결국 몰래 그의 뒤를 밟아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연은 재빨리 동굴벽에 기대어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격투 중인 구칠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가 온 힘을 다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구칠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쓰러진 구칠의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횃불빛 아래 쓰러진 구칠의 얼굴을 확인한 지연의 눈빛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며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내 놈이었구나. 내 놈이 바로 구칠이었어. 몇 년 전 우리 오라버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죽게 만든 원수가 바로 내 놈이었단 말이다. 알고 보니 구칠은 오래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지연의 오라버니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악연으로 얽힌 원수였던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지연은 복수심에 불타 옆에 떨어진 구칠의 단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내 놈을 내 손으로 죽여 우리 오라버니의 원한을 갚겠다. 지연이 증오에 찬 눈빛으로 구칠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민준이 급히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 씨, 안 돼요. 진정하시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오. 이 자는 살려두었다가 관하로 넘겨 국법에 따라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오. 민준이 흥분한 지연을 진정시키고 박 영감의 밧줄을 풀어주는 어수선한 틈을 타 잠시 정신을 차린 구칠은 마지막 발악처럼 동굴 밖으로 기어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지연이 박 영감을 챙기느라 미처 그를 뒤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어둡고 험한 산길을 허둥지둥 도망치던 구칠은 그만 발을 헛디뎠고 짧은 비명과 함께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하늘의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박 영감은 민준과 지연의 용기와 기지 덕분에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박 영감은 저택으로 돌아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내 최낭자의 배신과 음모 그리고 구칠과의 부정한 관계 등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관하에 최낭자의 모든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최낭자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남편을 살해하고 그 죄를 무고한 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끔찍한 죄에 대한 대가로 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록 공범인 구칠은 이미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죄 또한 만천하에 드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험과 혼란이 지나가고 민준과 지연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사건을 함께 헤쳐나가며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박 영감은 민준을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박 영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온화하지만 깊은 감회가 서린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자네 덕분에 내가 이 늙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네. 그 크나큰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영감마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지연 아가씨의 도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저 아니다. 물론 지연이의 용기도 가상했지만 만약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벌써 차가운 동굴 속에서 원혼이 되었을 것이다. 허나 내가 진정 감탄하고 또 감복한 것은 단순히 자네의 용맹함과 기지만이 아니었다. 그 끔찍한 위기의 순간에도 자네는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았지. 심지어 그 불쌍한 지연이가 오랜 원수를 앞에 두고 복수심에 사로잡혔을 때 자네는 그녀를 말리며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니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네의 그릇이 보통 사람과 다름을 알았다네. 박 영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비록 푸주간을 운영하는 미천한 신분이나 그 마음과 행동은 웬만한 양반 자제들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의롭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자네에게 큰 결심을 하고 부탁을 하려 한다. 부디 나의 제안을 받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너를 내 가문의 양자로 삼고 싶다. 내 아들이 되어 이 박씨 가문을 함께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제안에 그는 당황하여 황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마님,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어찌 감히 제가 이 가문의 양자가 될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는 그저 힘쓰는 재주밖에 없는 미천한 놈입니다. 영감마님의 크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사오나 양자로 삼으시겠다는 명은 거두어 주십시오. 일어나거라.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과 행실에 달린 것이다. 너는 이미 너의 고귀함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내 평생 사람을 여러 겪어보았지만 너처럼 올곧고 깊은 마음을 가진 젊은이는 드물었다. 그러니 부디 사양 말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박 영감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곡한 음성에 민주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마님, 아니 아버님, 이 부족하고 미천한 소자를 이리 높이 평가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니 그 하늘 같은 은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의 깊으신 뜻을 받들어 가문의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박 영감은 민준의 대답에 크게 기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허,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들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푸주간의 민준이가 아니다.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선우라는 이름을 주겠다. 너의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돕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뜻이다. 이제부터 너는 박참판 댁의 장자 박선우다. 박선우. 예, 아버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 박 영감은 양아들 박선우와 이제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그를 보살피는 지연 사이의 깊은 정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서로를 의지했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신분을 뛰어넘는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영감은 선우와 지연을 함께 불렀습니다. 선우야, 그리고 지연아, 너희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위하는지 내 어찌 모를까 보냐. 너희는 함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으며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세상의 눈이 어떠하든 신분의 차이라는 낡은 관습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희 두 사람의 혼사를 주선하고자 하니 부디 나의 뜻을 받아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선우는 아버지의 깊은 배려에 감격하여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고 지연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 안에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마님, 소녀가 어찌 감히 도련님과 지연씨, 이제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길을 걸어갈 가족입니다. 아버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디 저와 함께 해주시오. 허허, 그래야지. 신분을 넘어 서로를 귀히 여기는 너희의 결합이야말로 이 집안의 큰 복이다.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늙은이의 가장 큰 바람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참판 댁에서는 신분의 벽을 허문 박선우와 지연의 아름다운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비록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과 박 영감의 확고한 지지 아래 혼례는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박선우와 지연은 서로를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선우는 아버지 박 영감의 기대를 뛰어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의 자제가 되었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푸주간 아들이었던 시절의 겸손함과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하여 뛰어난 실력으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치며 청렴하고 지혜로운 문민관으로서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구휼미를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송사를 밤새워 경청하며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힘있는 자들의 횡포에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맞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선치에 감동한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관리라 칭송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아내 지연 역시 남편 곁에서 현명하게 내조하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푸주간 청년 민준에서 시작하여 만인의 존경을 받는 관리 박선우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하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이 타고난 신분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결코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전부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자세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아름다운 외모와 부유한 환경을 가졌으나 탐욕과 배신으로 악행을 저지른 최낭자와 구칠은 결국 비참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착한 마음에는 반드시 복을 내리며 악한 마음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속삭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